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독대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방송에서도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아니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왜 그것이 이렇게 방송에 회자가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대통령은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왜 만나지 않느냐, 왜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독대를 요구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어떤 대통령이랄지 여당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시급한 문제를 보면 이 독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까지 문제됐던 것은 의료개혁, 의료 대란과 관련된 거였죠. 그렇지만 이번 추석에 응급실 대란 무사히 넘겼고 약간 수면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야권이 주구장창 굉장히 독소조항까지 만들면서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한물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죠. 최근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명품백에 대해서 직무관리세 있느냐 없느냐 이제 수사심의회 결과를 냈어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배우자는 당연히 처벌할 수 없고 최재형 씨는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검찰은 뭐 그렇게 가든지 둘 다 불기소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명품백보다도 훨씬 더 민심의 어떤 이반, 민심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명품백보다도 최근에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전주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판결 받았죠. 그 다음에 더 커다란 것이 바로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거거든요. 물론 뭐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주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김영선이라는 그런 중심 인물이 있고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 때 그리고 올해 4월 10일 총선 때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야당에서 계속 공격할 거예요. 설사 의혹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프레임, 김건희 의혹에 대한 프레임은 지금 야권에서 지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미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모든 국민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국민이 아니고 뭐 일부는 갖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이어서 터진 의혹을 보면 이것이 저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독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근데 윤통은 계속적으로 거부하잖아요.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일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윤 대통령이 당한 입장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소, 특검, 뭐 사과, 이런 건 도저히 나의 아내에게, 나의 집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봤자 자기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상남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뭐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고, 또 부인을, 김건희 여사를 위하는 마음이 끔찍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독대를 해서 무슨 얘기든지 나눠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왜 독대를 하자고 해놓고 이것을 이제 언론에 계속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해서 자기 정치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누구죠? 장해찬이었나요? 김재원 최고였나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저열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통령이 유의한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님 생각이 달라도 한번 만나 보시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김기현, 뭐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왜 언론에 독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윤 대통령만 속이 좁은 사람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언론에 제보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 비열하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계속 독대 요구를 할까? 아니 독대 요구 했는데 안 만나주면 그냥 말고 본인의 뭐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민심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당도, 한동훈도, 대통령도 뭐 부부까지 포함되겠죠.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이냐. 또 거기는 해법이 있어야겠죠. 물론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과 가지고 끝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받아서 의혹을 풀든지 아니면 특검을 받아들인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또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뭐 절대 윤 대통령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파국이 왔을 때 당대표로서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오히려 화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은 일단 같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방송도 하고 또 국민의힘 뭐 의원들도 뭐 알고 사적으로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 민심의 이반이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한계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막 이탈하고 있어요. 지지 철회한다고 하고 심지어 많은 보수층의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주는 쉬었어요. 또 갤럽 여론조사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10%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론조사 20%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여론의 흐름은 그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럼 10% 어떤 지지를 가지고 100% 중에서 대통령 지지가 10% 돼요. 이 정도 지지 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민심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면 그 민심을 이용해서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위해서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낼 겁니다. 그러면 많은 수의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요. 너무 늦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검을 그때 수용하면 뒷북치는 거죠.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의 특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면 광장으로 국민을 끌어들여서 조기에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에 가야 한다는 그런 숨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층, 국민의힘 이전에 한 번 당했잖아요. 박근혜 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뻔하니 이 패가 보이는데도 두 번 당할 가능성이 도래를 하고 있다 봐요. 두 번 당하면 안 되죠. 불안한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이 누구였어요? 김재원 씨죠. 김재원 지금 최고예요. 지금 최고위원 하면서 계속 친윤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친박 비박이 굉장히 다투면서 민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친윤, 비윤, 한동훈 친윤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당시 정윤회 문건이랄지 최순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응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판을 뒤집힘을 이제 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결자 해지를 해야 하고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뭔가 해법을 찾아하는데 그 해법은 스스로 찾기 어려우면 사실은 외부와 민심을 읽으면서 그 해법을 차지한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제 개인적 의견이 굉장히 과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댓글에 제가 욕도 좀 하더라고요.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판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욕설을 하지 맙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비판을 하고요. 욕설을 하지 마시고, 욕설을 하면 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싫어한다랄지 그런 게 아니고 보수가 다시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너무나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